좋아요, 구독! 네,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는 좀 아쉬운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. 포스코홀딩스 나와 있고요. 흥하해운이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. 제주은행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. 그 밖에 한미글로벌, 제이시언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종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포스코홀딩스는 4% 넘는 낙폭을 보였고요. 그 밖에 제주은행과 제이시언시스템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. 이어서는요,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살펴볼 텐데요.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힘이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. 이번 3분기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아웃퍼폼 유지하겠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15%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 흥하해운은 해양수산부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죠.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.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제주은행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. 시장이 당분간 이 반등의 모멘텀을 못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금융주들이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.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에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.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. 자, 다음은 한미글로벌입니다. 15% 장 막판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중동 순방에 나선다라고 하죠. 사절단과 함께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. 다음은 제이시언시스템입니다.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. 연일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3거래일 연속 강한 모습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드론이 위협적인 무기로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드론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있고요.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. 네. 이렇게 5종목 살펴봤습니다. 자, 이제는 이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늘 욕심이 많아요. 대여섯 종목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. 네. 자, 핫스탁5 종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.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? 저는 항상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네. 포스코홀딩스가 3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지만 4분기부터 우려감이 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오늘 영업이익이 그래도 33% 정도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이 좀 줄었어요. 10% 정도 줄었는데 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었던 거는 저는 이제 테슬라 주가의 영향이 좀 커요. 아무래도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또 감소될 수 있다라는 또 불안감도 있고 뭐 리튬 가격도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뭐 매출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 판매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악재에 따른 외부 변수에 의한 악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한번 차트를 봤었을 때 작년에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작년 9월달, 10월달 했었을 때 주가가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거의 30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거의 2배까지 이상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은 겁니다. 상승폭 대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출액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을 좀 준 거고 시장 자체가 되돌림을 준 것이지 회사에 대한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뭐 신용 물량도 지금 굉장히 또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
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좀 모멘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가계부채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심리적인 게 크다.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서는 좀 길게 큰 흐름으로 지금 2023년이지만 2024년, 2025년에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.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또 실망 매물 그리고 공매도 등등 여러 가지 악재 내용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런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.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, 그 2차 전지 관련주 섹터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. 네, 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저는 테슬라 하락도 있었고요. 이 전반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다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흥하해운입니다. 전일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강한 시세를 좀 유지를 했거든요. 이 흥하해운은 어떻게 이런 상승세가 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역시나 전쟁에 관련 이슈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이집트 지역에 수에즈 운하라는 곳에 이제 유럽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작은 운하인데 여기에 예전에 2021년도에 그 선박 하나가 좀 큰 선박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정체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통로를 지금 지나가지 못해가지고 엄청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유럽 쪽으로 좀 갔거든요. 그때 이제 운임지수가 또 급등을 하면서 그때 해운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죠. 이제 그 이집트 지역 쪽으로 일단 공격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쪽으로 통로로 갈 수 있는 선박들이 위협을 좀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다른 루트를 좀 찾아보겠다. 그런 어쨌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먼 길을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은 했어요. 근데 실제로 운임지수를 봤었을 때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유지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붙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수혜주를 찾는데 방산 테마라든지 뭐 유가 관련주 쪽, 천연가스 관련주 쪽 이쪽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금이 오히려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해운주고 흥하해운이 일단 대장주로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역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이 언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느냐? 역시나 좀 지수가 또 반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지역 부분에서 좀 화해하는 모습.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갔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뚜렷하게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. 하지만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이라든지 화해에 대한 얘기가 좀 제스처가 나와줬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전쟁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뭐 이슈 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운임지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쟁에 의한 이슈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내일장에서도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오후장에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미 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상승세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번에 이게 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. 아무래도 지지하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재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역시나 좀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다.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하는지를 체크하셔야지만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일단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일단 대장주인 흥하해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지금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서보다는 조금 눌린 시 매수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전쟁 관련한 이슈로 묶이면서 시세를 보였으니까요. 이 관련한 뉴스를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BDI 지수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은 제주은행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당분간은 반등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강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제주은행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제주은행이 저도 오늘 좀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
왜 올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예전에 이게 급등을 했었을 때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수혜주 이걸로 좀 많이 올랐었어요. 그래서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올해 초부터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 상승분을 다 되돌려 놓고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. 금리는 더 올릴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.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를 좀 더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 번 정도, 한 번에서 뭐 진짜 많이 올려야 한 두 번 정도인데 뭐 그거에 따른 수혜보다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좀 동결을 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좀 들어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금통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,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좀 뉘앙스를 좀 발표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어느 정도 이 금리를 맞춰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계부채가 좀 심한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긴 해요. 저점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5월 달부터 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반등했었던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올해 초에 상승 나왔었던 자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. 그 차트를 봤었을 때. 그래서 눌릴 만큼 눌린 자리에서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 왔었는데 오늘 금통위에 대한 이슈 이런 것까지 좀 엮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까지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12,500원 정도의 한번 저항대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5,000원 구간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이슈적인 면이 금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슈가 더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네, 제주은행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늘 꼽혀왔었는데 한은이 금리를 동결을 하지만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시사를 했었죠.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12,5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.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한미글로벌 있습니다. 자, 한미글로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이죠. 중동을 순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,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탄력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시간 외로는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. 좀 몇몇 종목들이 오늘 요거 관련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, 호론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시간 외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일단 저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거의 3시 넘어서 이제 분봉으로 좀 봤었을 때 3시 넘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아마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순방을 하는데 이제 사우디에서 사막의 뭐 다보스 포럼 뭐 이런 포럼이 있어요. 근데 요거에 참석하는 거지 뭔가 수혜를 뭐 그 수주를 따기 위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절단 경제사절단도 방문을 하지만 뭔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21일부터 이제 4박 6일이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이제 길게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주말 지나면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나 뭐 길어야 이제 월요일 날 시초가 정도까지는 뭐 수혜주로 이제 상승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수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전도 될 수 있어요.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원전 이쪽에서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계약건이 바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일 아마 갭상승 뜨고 나서 대장주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아마 좀 데모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오늘 장중에도 좀 많이 올랐었고 시간에까지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데모 정도를 좀 대장주로 체크해 보시고 한미글로벌이나 나머지 뭐 현대 에버다임, 코론 글로벌은 후속주로
따라가시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같은 날은 이제 이슈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갭상승한 이후에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이런 이슈 자체가 좀 길게 있다면 만약에 뭐 다다음 주에 간다, 뭐 좀 긴 흐름을 좀 두고 본다면은 며칠씩 두고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 나오고 이럴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주말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.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주를 위한 방문이 아니고 그냥 포럼에 의한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대장주격인 데모의 주가 흐름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. 자, 드론이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.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저희가 기대하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? 제가 지난주에도 좀 굉장히 그 관련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안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실제로 이제 드론을 판매하는 회사예요. 그래서 드론 관련주로 좀 엮이긴 하는데 일단 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드론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예. 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드론을 뭐 판매해서 뭐 이렇게 이라크 그쪽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지금은 이제 전쟁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뭐 이런 종목들 봤었을 때 대부분 이제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뭐 단기 과열이라든지 뭐 투자 경고, 투자 주의 이렇게 좀 안 좋은 딱지들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론 관련주 쪽 그리고 안티 드론 쪽으로 DTNT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성 테마주로 많이 올라간 거죠.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관련주들 뭐 이렇게 찾으면서 급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대금도 거의 한 600억 정도 터졌어요. 이 종목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. 이 종목치고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내일 마찬가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예전에 한번 좀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보시면은 갭 상승한 이후에 그냥 음봉으로 밀어버렸거든요. 그리고 추세가 좀 더 나와야 된다면 이제 이슈가 더 붙어줘야 되는데 물론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 계속 나와준다면은 뭐 어디 드론으로 어디를 정밀 타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또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갈 수 있을 만한 뭐 테마는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전쟁 관련 이슈 테마들이 자꾸 상승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또 거의 조정받고 전쟁 관련주만 가는 게 좀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빨리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은 현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물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내일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일단 길게 보시기는 좀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!